네, 안녕하세요. 네, 승진 해설을 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승진을 좀 총평을 해드리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승진이라는 게, 아무래도 이제 조금 쉬운 문제들로 실무 범위 이내에서 출제가 됐는데, 이번에는 실무에서 좀 벗어난 거를 친다면 12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40문제 중에 12개다 보니까 상당히 현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난이도가 있게 느껴지셨을 것 같고요. 다만 어느 정도 이제 조금 기본에 좀 충실하신 분들은 그래도 7개에서 마이너스 7개에서 마이너스 8개 정도로 틀리셨을 겁니다. 요 정도가 원래대로면 사실 승진에서는 옛날 같으면 좀 못 본 축에 속하지만 옛날이면 지금은 상위권에 해당하는 상당히 높은 점수가 이렇게 마이너스 7개, 8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보니까 마이너스 뭐 12개, 13개인 분들도 그래도 승진하시는 데는 사실 무난하게 합격을 하셔가지고요. 그래도 조금 난이도가 있으니까 조금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해야 될 방향은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승진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실무 범위가 이렇게 있는데 요것을 벗어나는 범위까지 다 맞추려면 벗어나는 범위가 무제한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뭐 일부분을 이렇게 늘린다? 아니면 이렇게 늘린다? 라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실무 범위에 있는 것들을 완벽히 다 맞추면 됩니다. 이번에 실무 범위에서 아예 벗어난 문제들은 한 6, 7개 정도 되고요. 아예 벗어난 거는 그리고 한 4개, 5개는 제가 아까 12개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문 하나 정도만 벗어났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나머지 지문 소거법으로 충분히 풀 수는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지나치게 범위를 너무나도 넓히는 거는 무제한적으로 넓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갖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이번이 만약에 시험이 어렵다고 해서요. 다음이 똑같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승진 시험이 쉬웠죠. 그러면 무조건 이번 시험도 쉽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요 범위 내에 있는 거를 탄탄하게 가지고 가고 나머지 좀 원리적인 것들을 소거로 좀 풀어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좀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승진 문제입니다. 승진 문제 1번. 1번이 이제 경찰 임무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라고 나왔는데 1번에는 정답은 4번입니다. 4번에 이제 보시면 추상적 위험에 대해서 나왔는데 추상적 위험의 개념과 위험 예측의 개념을 지금 혼동해서 낸 겁니다. 위험 혐의의 개념을요. 추상적 위험이란 경찰의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음 판단할 때 실제로 위험의 가능성은 예측되지만 실현이 불확실한 경우다. 한번 떠올려 보시면 위험이 예측되지만 불확실하다? 이거는 어떤 개념에 가까울까요? 그렇죠. 위험 혐의겠죠. 그래서 얘는 위험 혐의 개념을 이렇게 추상적 위험으로 바꿔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념만 아시면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2번은 정답은 4번인데요. 이런 거는 사실 실무에서 좀 벗어났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게 왜냐면 지문에 사실 정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칭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쉽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기억. 경찰에 대한 존경심 결여, 법 집행에 대한 협조 부족, 이해 부족으로 시민한테 소외가 된다. 그래서 고립되는 특성이 있다. 여기 답이 써 있잖아요. 고립되는 특성, 줄이면 고립성이겠죠. 그거 맞네요. 니은, 보수성은 변화하려고 합니까? 현상을 유지하려고 합니까? 현상을 유지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두 번째 줄에 현상, 유지적 특성. 이게 보수성이겠죠. 그 다음에 디귿, 조직성. 다음 줄 보시면, 두 번째 줄 보시면 능률적으로 조직돼야 되고 계급과 제복을 착용해라. 조직돼야 된다. 그거 조직성이겠죠. 다른 말을 매칭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수적이다 뭔가 이상하죠. 고립, 권력 이상하죠. 그 다음에 권력성. 우리 권력이라는 거는 실질적인 경찰에서도 많이 배웁니다. 질서유지를 통해서 일반 통치권에 기반해서 명령 강제한다. 그거를 권력이라고 하죠. 옆에 써 있습니다. 질서유지를 위해서 지시, 명령한다. 권력성. 그래서 얘는 이제 전부 다 맞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결했으면 좀 잘 푸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3번 문제. 경찰 기본 이념에 대한 겁니다. 3번 문제 정답은 3번입니다. 이것도 이제 3번에 보시면 제가 강의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여기 보니까 이제 경직법 제1조는 경찰의 기본 이념 중 정치적 중립의 법적 근거에 해당한다. 거기 정치적 중립 한번 떠올려 보세요. 국자법 제5조가 되겠죠. 그래서 경직법 제1조는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인권 존중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경직법 제1조를 제가 강의를 할 때요. 거의 1조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도 쳤던 기억이 나네요. 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개인이 가지는 인권을 보호한다. 그러니까 경직법 1조는 인권이고 정치적 중립은 국자법 제5조에 있는 겁니다. 자, 4번 문제.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구국경찰의 활동. 얘는 실무 범위 냅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에서 문제 밑에 해설로 있는 그런 부분.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좀 읽어보셔야 합니다. 해설도.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결국 포인트는 화랑부대입니다. 4번에서 화랑부대. 그러면 이제 4번 문제의 정답은 1번. 화랑부대가 활동한 건요. 장진호 전투입니다. 장진호 전투. 그래서 얘는 이제 우리 실무 범위 내에서 출제가 된 겁니다. 문제 밑에 해설로 있는 그런 것들. 자, 그리고 이제 5번 보시면 국자법상 국가위와 시도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 예, 5번. 얘도 이제 우리 실무 범위 냅니다. 얘도 4번. 자, 틀린 거를 좀 봐드리면요. 비읍과 시읍 보시면 비읍. 위원 중에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어야 된다. 문제에서 고르라고 한 건요. 공통적인 걸 고르라고 했습니다. 국가위와 시도위에. 근데 2명 법관 자격은요. 국가위에만 해당합니다. 그래서 요게 틀렸어요. 일단 비읍. 국가위에만 해당. 그래서 이제 틀리죠. 그리고 시옷.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 1명은 상임. 시옷도 틀리죠. 위원장과 5명 비상임. 그리고 1명이 상임. 요것도 마찬가지로 국가위만 해당합니다. 시도위는 위원장과 1명이 상임입니다. 그래서 공통사항이 아니겠죠. 자, 6번. 임명령사항, 임명권자나 제청권자가 15 임명 경찰 공무원을 정규 경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게 부적당하다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임용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15 임명 경찰 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는 사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6번 문제. 정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조금 쉽게 풀 수 없었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소거를 하셔야 됩니다. 소거를. 예. 일단 하나하나 보면요. 6번에 1번.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 결국 저희가 15 경찰 공무원을 면직시킬 수 있는 사유가 여러 개가 있었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뭐가 있습니까? 예, 징계사유입니다.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배웠던 거 뭐 이런 것들. 15 면직사유. 교육 성적이 부족하거나 또는 근무 성적이 부족하거나 또는 징계사유가 있거나. 그 중에 첫 번째 징계사유. 그러니까 면직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2번이 이제 요거 이외에 우리가 좀 추가됐던 것들이 있죠. 예, 제 카페도 이제 게시를 해놨던 것들. 그래서 얘는 신설된 법령입니다. 2번. 21조 1항에 따른 교육훈련 중에 질병, 병역복무나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로 퇴교를 받았을 때 그게 새롭게 신설된 거예요. 제 카페에 그래서 신설된 법령을 제가 기본서에 맞게 올려놨던 그 중에 하나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신설됐기 때문에 굉장히 좀 난이도는 있게 느껴질 수 있었던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3번. 교육 성적이 60% 미만일 때. 이거는 기존 지문 그대로 나왔죠. 60% 미만일 때. 그러니까 요거 하나가 나왔고요. 요거 나왔고 신설된 거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사실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4번 보면 이 승진 임용 규정 제7조 2항에 따라서 이평정 요소인 1평정 요소가 객관적 사유라면 2평정 요소는 좀 약간 주관적인 사유. 실적, 능력, 그다음에 태도. 여기까지 맞는데 포상, 요거는 1평정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1평정 요소와 2평정 요소 자체를 구별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속어로 맞지? 이렇게. 그러면 이제 4번에 보시면 2평정 요소가 이렇게 종류가 나열됐는데 내가 2평정 요소 종류들을 아는가? 모른다면 이거를 고르는 게 가장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얘는 속어법으로 이제 푸신 분들도 계시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6번의 포상 부분은 1평정 요소이기 때문에 틀립니다. 7번.
자, 7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요거는 이제 조금 어렵지는 않았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는 저희가 표창 감경 사유. 기본적으로는 국무총리 표창을 받으면 감경이 되지만 누구 이하는요? 그렇죠. 경감 이하는 얘는 청장 표창을 받아도 되죠. 그래서 이제 7번에 3번 보시면 징계위원회는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으면 감경할 수 있다. 어려운 문제 아니고요. 다만 괄호에 경감이겠죠. 경감, 이에 경찰 공무원 등은 청장, 그다음에 차관급 이상 표창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경감이 아니라, 경정이 아니라 경감. 그래서 차분하게 푸시면 그래도 요 정도 빼고는, 요거는 이제 소거법으로 풀어야 되고, 빼고는 그래도 조금 해결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8번입니다. 8번. 8번은 정답은 2번입니다. 이제 최루탄 발사기와 발사대의 차이. 우리 발사기는 기 3, 대 1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2번에 보시면 경찰관은 최루탄 발사기로 발사할 때 15도 간격이다. 최루탄 발사기 3, 그래서 30도겠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예, 하나하나 보다 보면은 좀 그래도 조금 포인트를 잡으실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난이도가 있는 건 맞지만 그래도 차분하게 현재까지는요, 실무 범위를 벗어난 거는 요 6번 정도, 그것도 지문 하나, 1요소냐, 2요소냐, 그런 정도. 아직까지는 이제 크게 실무 범위를 벗어난 거는 없어 보이고요, 아직은. 그 다음에 9번. 정답은 4번입니다. 이것도 이제 실무 범위 이내입니다, 또. 예산 결산 절차 순서. 저희가 이제 예산 결산을 배울 때요, 이렇게 배웠습니다. 각 중앙 관서장이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고 요걸 토대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거를 감사원에 제출하죠. 그럼 감사를 제출하고 얘가 다시 돌려받아서 요걸 언제? 그렇죠. 국회에다가 5월 31일까지 제출하는 겁니다. 요 절차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억. 순서대로 좀 보겠습니다. 리얼. 중앙관서장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연도마다 작성한 중앙 관서결산 보고서를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제출하라. 이게 리얼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니은. 기획재정부 장관은 감사원에 제출해라. 얘가 니은 되겠죠. 디귿. 감사원은 그 검사하고 나서 기획재정부한테 송부해라. 디귿. 마지막 이게.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결산 보고서 제출 순서 요거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10번. 10번에는 정답 2번입니다. 이렇게. 근데 2번 문제 지문, 10번에 2번 지문은 난이도가 있는 지문인데요. 얘도 소거법으로 푸셔야 합니다. 요도.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확인해 보시면 10번에 1번. 자, 1급 비밀은 어디에 보관합니까? 금고에 보관하지요. 그리고 다른 비밀과 혼합해서 보관하면 안 되겠죠. 맞습니다. 3번. 비밀 외부에는 표시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표시하면 간첩이 너무 쉽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안 됩니다. 4번. 보호지역도 어떻게 했습니까?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 그래서 우리가 깜지 안 구해요. 이런 것들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2번 보시면 각급 기관의 장은 비밀의 작성 분류, 유통 및 이관 등의 모든 과정에서 비밀이 누설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할 수 있다. 그 시행할 수 있다가 틀려요. 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누설되지 않도록 마련을 해야 되겠죠. 보안 대책을. 그래서 요 문제 2번 보기 하나만 나머지 소급법으로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난이도가 있는 건 맞습니다. 있지만 그래도 실무를 엄청 벗어난 건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6번 지문 하나, 그 다음에 10번 지문 하나 빼고는 전부 다 실무 이내에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차분하게 보신다면 해결이 그래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11번 보겠습니다. 11번에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볼라볼라. 4번. 11번에 4번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공부할 때 지문이 조금 난이도가 있게 나온 건 맞습니다. 이것도. 그러나 이제 보시면 오보가 났을 때 우리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고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죠. 그리고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오보가 났을 때 우리는 청구할 수 있는데 오보가
고의나 과실이나 위법성을 고의나 과실 위법성을 묻습니까? 묻지 않습니까? 묻지 않죠. 이런 걸 따지지 않고 바로 내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이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 11번에 4번 보시면 언론사 등이 하는 정정보도에는 원래 보도 내용을 정정하는 사실적인 진술, 그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제목과 이를 충분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 해명, 그리고 위법 내용을 포함한다. 위법성을 따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위법성을 따져서 여기다가 이런 위법을 저질렀습니다. 정정보도문에 내주라는 건데 위법성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얘는 4번이 틀립니다. 위법성 부분 때문에 틀리게 되겠죠. 그래서 11번에는 4번이 틀렸습니다. 자, 12번 보겠습니다. 12번에는 정답은 3번입니다. 사전통제와 사후통제를 구별하라는 문제입니다. 12번에 3번. 국회 국정감사 조사는, 여기가 포인트죠. 국정감사 조사는 언제 합니까? 보통 이제 9월 달에 하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사후에 하는 게 국정감사 조사입니다. 사전 통제가 아니라 사후 통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12번에는 3번 틀렸고요. 13번에는 정답은 4번입니다. 13번에 정답은 4번. 얘만 맞죠? 그러면 1번. 국자법에 따라 국가경찰위원회 중에 한 명은 인권 문제에 대한 전문가가 와야 된다. 자, 국자법에 따라 아까 했네요. 국가경찰위원회는요, 2명의 법관이 와야 되고 1명의 인권 전문가는 시도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번에 X. 그 다음에 2번.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도청 소속의 수사심의계는 수사심의 신청 사건 내용이 수사 절차에서 청렴 의무 위반, 부정청탁 등 감찰규칙 2조 1호의 위반 행위와 관련됐을 때 감찰부서로 이송해야 된다. 이송해야 된다. 얘가 이송할 수 있다. 라고 해야 맞습니다. 요거는 실무 범위를 벗어난 게 맞습니다. 요거는.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요거는. 그 다음에 3번. 3번은 저희가 이제 수사 경찰 인사 운영 규칙할 때 해제 사건 저희가 했던 거 O, B 증은 해야 한다. 나머지는 할 수 있다. 요 질문이 나왔네요. 수사 경찰 인사 운영 규칙에 따라 인권 침해, 편파 수사를 이유로 다수의 진정을 받는 등 공정한 수사물을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 그러면 OB 증이 아니잖아요. 5년 동안 비수사 부서에서 근무했거나 징계 사유거나, 근데 걔는 진정이죠, 진정. 그러니까 수사경찰 해제 할 수 있다라고 해야 맞겠죠?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답은 4번. 이거는 인권보호규칙 저희가 이제 인권종합기획은 청장이 3년마다 매년 관서장이 교육을 이렇게 이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 질문 하나가 조금 실무를 벗어난 건데 이것도 이제 소거법으로 이렇게 해서 이 질문은 너무 명확히 맞으니까요. 좀 해결이 가능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4번입니다. 14번에는 정답 1번입니다. 난이도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감찰 정보심의랑 아마 감찰 처분심의에 대해서 기억은 나실 겁니다. 정보심의는 감찰 정보를 분류하는 거고요. 처분심의는 어떻게 처리할지를 심사하는 위원회. 그런 심의고, 그러나 이제 난이도는 있는 건 맞죠, 이런 문제는. 그래서 난이도가 있으면 약간 2개를 제가 발표를 치겠습니다. 거기 이제 1번 보시면 제적 회피 부분이 틀렸죠. 예, 그래서 감찰 처분심의회는 얘가 제척 사유랑 회피 사유. 예, 요거는 얘네가 심사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기피라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예, 대상자가, 이 감찰을 받는 대상자가 얘가 심의회에다가 이 감찰관이 저랑 사이가 안 좋습니다 라고 기피 신청을 하겠죠. 그럼 얘가 이제 진짜 사이가 좋은지 안 좋은지 심사를 해봐야 되겠죠. 요거는 심사합니다. 요거는. 근데 제척은 뭡니까? 법률상 당연히 배제되는 거고요. 회피는요, 스스로, 감찰관이 스스로 피하는 겁니다. 스스로. 그러면 굳이 심사할 필요가 없겠죠. 스스로 피하는 거니까. 그리고 제척도 법률상 당연히 배제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제척 회피가 들어가서 틀립니다. 나머지는 다 처분심의 심의상이 맞고요. 이 제척 회피, 이 부분을 좀 피해서 정답을 1번으로 고르셨으면 아주 좋았을 것 같습니다. 어렵죠, 그러나. 이런 게 어렵습니다. 15번의 정답은 역시 1번입니다. 1번. 자, 인권보호 규칙상
경찰청과 시도 인권위원회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정답은 1번이고요. 요 지문도 1번 지문이 이제 별표하라. 요 지문도 1번 지문이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별표 하나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속어법으로 충분히 풀 수는 있다. 왜냐면 이제 2번, 3번, 4번 지문이 사실 어려운 지문은 아니거든요. 2번. 경찰청과 시도청의 인권위원회 임기 저희가 배웠죠. 몇 년입니까? 2년.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요. 3번. 이것도 아마 이제 제 강의를 혹시 들으셨으면 3. 위 청탁은 곤란할 수 있다. 이게 해촉사유였습니다. 그래서 해촉사유를 제가 꼭 공부하자라고 했던 게 요건데 요 3이 출제가 됐네요. 그래서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적으로 정기회에 3번 불참했다. 그리고 태만했다면 그러면 경찰청장이나 시도청장은 해촉할 수 있다. 이게 출제가 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것도 아마 두 문자가 돼 있었으면 어렵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까지 한 번도 출제가 안 됐다가 이번에 나온 겁니다. 네. 다음 4번. 4번에서 중요한 건 인권위원회가 어디 설치되어 있는지 경찰청과 시도청이죠. 그리고 무슨 성질을 갖는지 자문기구죠. 그런 부분이 정확히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1번밖에 없습니다. 정답은. 1번은 개선명령 부분이 틀렸죠. 권고나 의견표명. 개선명령이 아니라요. 권고나 의견표명. 이게 가능하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소거법으로 충분히 해결을 좀 가능하게 했던 분들도 꽤 있다고 제가 들었고요. 16번. 16번에는 정답 뭐 2번이죠. 외국인도 된다. 예, 외국인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되죠. 요거는 사실 이제 좀 어렵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16번의 문제 자체로만 놓고 보면. 17번. 정답은 2번입니다. 전문직업화의 단점. 예, 이것도 전문가가 우월적 지식에 근거해서 비전문가 판단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한다. 이게 뭐였습니까? 그렇죠. 부권주의죠. 그래서 이것도 뭐 좀 간단히 해결 가능했을 것 같고 이 문제는 18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일일이 참견해서 도덕적으로 충고한다. 이게 뭐였습니까? 비지, 바디니스. 그 다음에 더티에리는 뭐였습니까? 목적, 선한 목적을 위해서 또 도덕 수단이 위법한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가. 그게 더티에리였죠. 그래서 요거는 비지, 바디니스. 요렇게 해야 맞겠죠. 경찰 부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됐고요. 19번.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어렵다 보니까 난이도가 좀 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제 하나, 둘, 셋, 요 정도. 그 다음 넷, 요 정도가 한 지문이 좀 어렵고, 그 다음에 다섯, 여섯, 요 두 개는 너무너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게 어려웠을 겁니다. 19번에는 정답 4번입니다. 그래서 4번, 개선 요구.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건 면책제도 운영 규정에서는, 면책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면책이 되는가를 묻는 건데요. 징계나 문책 요구를 받거나, 그 보기처럼 시정 요구를 받거나, 경고나 주의, 이런 걸 받으면 면책이 되고요. 개선 요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나 포함시킨다면 통보가 있어요, 통보. 그 보기에 플러스 한다면. 그래서 요 네 가지만 면책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개선 요구가 틀렸죠, 개선 요구가. 자, 개선 요구라는 거는 면책을 할 것도 없죠. 그게. 그래서 그냥 바꾸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나 상당히 어려웠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근데 현장에서는 지금 이제 차분하게 뭐 경찰학만 푸시는 게 아니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이제 이런 복병들, 이런 것들 때문에 체감 난이도는 사실 굉장히 높죠,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보다 좀 절반은 줄어야 체감 난이도가 좀 적은데 이런 것 때문에 아마 현장에서는 좀 더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20번. 20번에 다음에서 설명하는 모델.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 모델은 당연히 사람 모델밖에 없죠, 2번. 에크와 스펠만 나오면 무조건 사람 모델. 그래서 제가 이제 S라고도 강의를 했었죠. 에크에서 에, 스펠만에서 스에서 S, 사람 모델, S, 사람 모델.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20번까지 저희가 해결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난이도가 어려웠던 이유를 중간 점검으로 다시 좀 짚어드리면, 이제 요 14번 문제와 19번 문제는 손을 못 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요건 너무너무 어려웠고요. 나머지는 하나, 둘, 셋, 넷은 소거법으로 해결이 가능한 문제였다. 그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체감 난이도가 어렵게 느껴져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영향을 받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아마 이제 여기까지 푸셨을 때, 아, 되게 어렵다라는 느낌, 인상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고, 특히 강론 파트가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론 파트 21번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21번입니다. 21번에는 정답 1번입니다. 1번에는 법률과 시행령이 출제가 돼버렸습니다. 시행령이. 그래서 21번에 거기 1번이고요. 기억, 니은만 맞고 디귿, 리을이 틀렸습니다. 디귿, 리을이. 디귿, 경찰청장 등은 출동 현장 촬영 사실을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찰청 홈페이지에 촬영 사실을 사후 공지하는 방법으로 알려야 된다. 일단 디귿 지문 자체가 다 틀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촬영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112 출동을 나갔을 때 촬영을 하죠. 촬영을 할 때 촬영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현장에서. 근데 그러기에 어렵다. 그러면 미리 보호위원회가 구축하는 인터넷 사이트, 여기다가 미리 올려야 됩니다. 미리. 그러니까 디귿 지문 아예 틀린 지문이 되고요. 리을, 출동 현장을 촬영해서 수집된 영상 정보의 보관 기간, 기본적으로는 30일 보관합니다. 영상 정보는. 그리고 범죄 수사를 위해서라면 30일 연장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 두 개의 문제가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좀 잘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2번 갑니다. 총포도검. 22번 총포도검 화약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결격사유, 소지자 결격사유에 대해서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봐라. 정답은 4번입니다. 4번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나머지는 뭐 어렵지 않고요. 2번하고 4번이 좀 고민되셨을 겁니다. 근데 2번 잘 보시면 치매 환자, 조현병 이런 분하고 4번 파산선고. 파산선고는 빚을 진 거잖아요. 치매 환자는 아무래도 총기 소지가 좀 더 어렵겠죠. 그래서 2번하고 4번 중에 고민이 되셨다면 나머지 1번, 3번은 저희가 했던 두 문자 표 그걸 하면 어렵지 않으실 것 같고요. 2번 치매 환자보다는 그래도 파산 선고가 총기 소지에 대해서는 결격에는 좀 적합하지 않겠죠. 그래서 4번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은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틀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헷갈렸을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격사유가 신규처형 결격사유 이런 데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조금 헷갈렸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23번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거기 4번에 1년마다라는 게 틀려요. 1년마다? 우리가 신상정보 등록을 30일 안에 합니다. 등록을 하고 나서 1년마다라고 해버리면 무슨 차이가 있냐면 5월 1일에 등록한 사람은 1년마다 5월 1일까지, 6월 20일에 등록한 사람은 6월 20일까지 등록을 해야 돼요. 계속. 이렇게 되면 행정 낭비죠. 예, 그래서 좀 통일성을 기르기 위해서 1년마다가 아니라 12월 31일까지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5월에 등록한 사람도 12월 31일까지는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거의 1년 반을 주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렇게 1년마다라고 하면은 딱 1년만 주는 거고 12월 31일까지 하면 내가 올해 5월 30일에 등록했다 하면 내년도 12월 31일까지 여유를 더 주는 거죠. 그래서 통일성 있게 12월 31일까지로 규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결하시면 될 것 같고요. 24번 스토킹 처벌법상 긴급 응급조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긴급 응급조치. 이거는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죠. 긴급 응급조치는 누가 합니까? 사법경찰관이 합니다. 사법경찰관. 그럼 얘가 검사한테 지체 없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검사가 법원에다가 48시간 내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가 법원에 승인을 청구하면 48시간 내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 부분을 48시간으로 바꿔내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24번에 2번. 사법경찰관은 긴급 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지체 없이 이렇게 해야 되겠죠. 검사한테 사후 승인을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48시간 틀렸죠.
근데 이런 게 현장에서 보일까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완벽한 좀 정리와 암기.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이제 강해서 이거 했고요. 이것도 실무범위 내는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현장에서 이게 잘 보일 거냐는 거죠, 이게 사실. 왜냐면 이제 앞에 막 감찰 처분부터 어려운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제 현장에서는 100분 안에 형사법도 있고 막 다른 것도 푸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곤란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내년 승지를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이제 판서를, 이건 제가 강의할 때 쓰는 판서 그대로입니다. 판서를 좀 같이 정리하셔가지고 공부하시면, 그리고 시각화가 잘 되면 이런 게 잘 보일 거거든요. 그런 거를 조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7월부터 다시 승진 강의를 찍습니다. 찍을 때 7, 8, 9, 3달 동안 찍을 건데, 그때 강의 들어주실 때 이렇게 판서를 좀 같이 좀 따라서 해주시면 사실은 채용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판서가 좀 익숙하실 거고요,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렵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제 이게 안 되고 글로 보면 안 보이죠, 잘. 그래서 이렇게 대비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한테 승진 이제 내년에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이렇게 질문 주시는 그런 질문도 많이 받았는데, 너무 겁먹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칙은 간단합니다. 기본 범위 내에서 완벽히 공부를 하자. 그리고 좀 시각화를 위해서 판서를 좀 정리해서 공부하자. 이렇게 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입니다. 25번의 정답은 2번. 수사준칙. 예, 수사준칙과 뭐 경찰 수사규칙은 그 조문 양이 방대해서 그렇지, 이거는 그래도 눈에 좀 들어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혐의 없음, 각하 이런 거는 저희가 공부했던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 니은. 사법경찰관은 고소나 고발 사건에 대해서 각하가 틀렸죠. 혐의 없음 결정을 할 때는 그 고소인이나 고발인의 무고 혐의 유무를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각하가 틀렸고요. 리을. 사법경찰관은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가 불송치 결정에 관한 사실 증명을 했을 때는 지체 없이죠. 지체 없이. 그래서 7일 내로 불송치 결정 증명서를 발급이 아니라 지체 없이.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양이 방대해서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지문 자체의 난이도는 높지는 않았던 겁니다. 실무에는 있는 지문이기 때문에. 26번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경찰관은 여기 마찬가지로 경찰 수사규칙, 범죄 수사규칙상 압수물 처리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4번. 경찰관은 압수금품 중에 현금, 귀금속 등 중요금품과 유치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치금품은 별도로 지정된 보관자로 하여금 견고한 상자나 상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귀금속 받아가지고 상자에 넣는다는 얘기겠죠. 조금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보관에 적합한 창고에 보관해야 된다. 일단은 그 상자하고 적합한 창고가 조금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예. 그래서 현금, 귀금속, 이런 중요 금품하고 제출받은 임치 금품, 돈 같은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돈을 창고에 넣는다?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거는 금고에. 그래서 이제 틀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이상한 지문 중에 하나가 이제 4번이 출제가 됐고요. 1, 2, 3번은 기존에 있던 그냥 평범한 지문들이 좀 출제가 됐습니다. 얘는. 4번이 좀 생소한 지문이지만, 이것도 4번 지문 하나는 좀 어려운데요. 근데 조금 뭔가 어감이 좀 이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27번. 경찰 수사 규칙과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상 입건 전 조사 및 불입건 결정에 대해서 올바른 것을 골라봐라.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틀렸죠. 기억. 사법경찰관이 입건 전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그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사실관계 확인 등 필요한 조사에 착수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 사건을 수리하고 해야죠. 수리하고. 그 사건을 수리하고. 기억. 그래서 별도 수리를 요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경찰관서 소속 부서장의 지휘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 수사부서장은 조사에 착수한 후 6개월 이내에 수사 절차로 전환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그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수사 관련돼서 6개월 이내에 만약에 전환하지 않았다. 그러면 일단 불입건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6개월 범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연장할 수 없다가 틀렸죠. 6개월 연장도 됩니다.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근데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야. 맞습니다. 어려운 문제였고요. 그러니까 강론 부분이 좀 어려우셨을 겁니다. 강론 부분이. 그다음에 28번. 28번에 범죄 수사 규칙상 깊이 회피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예, 3번. 요거는 우리 실무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얘는 사실. 3번. 기피 신청을 하려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와 변호인은 기피 신청서를 작성해야 되겠고요. 기피 신청 대상 경찰관이 근무하는 경찰관선의 소속 수사부서장, 감사부서장이라고 했죠. 기피는. 요거는 그냥 실무에 있는 게 그대로 나왔습니다. 요거는. 감사부서장. 요거는 약간 복부수로 나왔습니다. 요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요 문제는. 그 다음에 29번도. 이것도 예.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라고 우리가 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29번. 정답은 2번. 아마 이제 이 문제는 형사소송법에서도 하셨을 거고요. 영상물 증거가 작년에 이제 법이 개정이 됐죠. 그래서 기존에는 이번처럼 촬영은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성립 인정이 있으면 증거를 할 수 있다. 이건 옛날 조문이죠. 이렇게 하면 이제 틀리는 거죠. 지금은 만약에 질명 등이 있거나 피해자의 영상 촬영은 진술을 피해자가 진술을 영상 촬영했을 때 그 영상 촬영물 얘를 증거로 쓰려면 얘가 뭐 질병, 사망 등이 있거나 또는 상대방이 반대 신문기를 충분히 가졌거나 이러면 증거를 쓸 수 있죠. 그러니까 29번에 2번은요. 완전 옛날 지문을 출제해가지고 지금 틀리게 된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나면 틀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번. 정답은 3번입니다. 특정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동법 시행령, 신변, 안전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3번. 범죄 신고자 등 법정 대리인 또는 친족 등은 신변, 안전조치 요청이나 신청을 구두 유선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만약에 피해자다. 그러면은 그 신고자다. 그러면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호 요청을. 구두로 하든 또는 서면으로 하든 상관없습니다. 네, 구두 유선으로 신변 조치를 요청 또는 신청했을 때 사후에 관련 서면 제출을 요하지 않는다. 내가 말로써 신변 보호를 요청했어요. 근데 경찰이 듣고 그냥 나중에 신변 보호를 안 해줄 수도 있겠죠. 그럼 왜 안 해주냐고 하면 못 들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서면 제출을 요합니다. 그래서 서면 제출을 해야 됩니다. 추후에. 그래야 다툼이 없겠죠. 그 다음에 31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마약관리법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된 약물로 적절한 것을 골라봐라. 정답은 3번입니다. 펜타민. 이건 진짜 어려웠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이거는 진짜 어려운 것 중 하나고. 기억. 알약의 모양이 나비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일명 나비약으로 불린다. 이게 펜타민이 제가 볼 때는 미국의 트럼프가 요즘에 이제 요걸로 이제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그래서 추지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나비약으로 불리는 게 펜타민입니다. 모양 자체가 약간 나비 모양으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비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제가 그림을 좀 못 그려가지고 근데 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약간 어떻게 보면 아령 느낌이 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니은 중치신경을 흥분시켜서 식욕을 사라지게 해서 체중 감량 효과가 있다. 근데 이거는 이 펜타민에만 한정되는 건 아니고요. 다른 마약에서도 향정신성 의약품에도 있기 때문에 이걸로 찾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밑에 뭐 환각 같은 것도 요거 자체로는 다른 것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나비 모양으로 리을을 보고 찾기는 어렵죠. 마약관리법 제2조 3호 라목 이거는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나비 모양을 줬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사실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그냥 뭐 이런 것도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맞출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요거는.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승진에서도 요런 거 맞추시려면 거기 뭐 해시시, 옥시코돈, 코데인 성질과 그 특징을 다 공부해야 됩니다. 그럼 그 분량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런 것도 있구나. 가볍게 넘기시는 마음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는. 32번입니다. 32번은 정답은 2번입니다. 2번이고요.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상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사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2번이죠. 경찰은 피해 사실을 접수할 때 한해서 일단 경찰 실무정합에서 뭔가 한해서 나오면 일단 의심을 보여야 됩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유관단체 등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인계하도록 노력해라. 그러면 내가 피해를 입었는데
만약에 접수를 못했어요. 그러면 보호를 못 받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피해 사실의 접수와 관계없이 원한다면 다 보호를 해줍니다. 그래서 관계없이라고 해야 맞겠죠. 33번 갑니다. 정답 1번입니다. 이거는 자, 다중범죄 정책적 해결법 특정 불만 집단에 대한 정보 활동 강화로 사전에 불만 분쟁 요인을 찾아 해소한다. 선수수감법이죠. 사전에 해결한다. 선수수감법. 34번. 자, 물리력 행사 규칙상 경찰봉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정답은 3번입니다. 3번이고요. 거기 보시면 현행범,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대상자가 도주할 때 경찰관은 최후 수단으로 경찰봉으로 대상자 신체 중요 부위 또는 급소 부위를 찌르거나 가격할 수 있다.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건 이거예요. 중범죄자한테 얘한테 급소를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가? 급소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죠.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급소 공격하는 건요, 상대가 흉기 같은 거로 공격을 할 때입니다. 흉기 같은 거로 공격할 때. 그냥 중범죄자, 심지어 거기 중범죄자가 도망가고 있잖아요. 중범죄자 나쁜 놈 맞습니다. 도망가고 있습니다. 근데 가서 급소를 때린다? 그러면은 죽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안 맞죠. 그래서 3번에 가급적 신체 중요 부위는 피해야 됩니다. 중요 부위는 경찰봉으로 찌르거나 가격할 수는 있지만 중요 부위는 피해라. 이렇게 해야 되고요. 35번. 정답은 3번입니다. 경찰 비상근무 규칙상 비상근무의 발령권자가 비상근무에서 면제할 수 있는 경찰관에 해당하지 않는 거. 예를 들면 1. 육아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과 육아휴직한 사람, 이런 사람 육아휴직이 아니고 육아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육아하러 이제 퇴근한 사람들 건들면 안 된다는 얘기겠고요. 2번. 임신부. 비상근무하면 안 되겠죠. 4번. 건강상태 및 부득이한 사유. 그러면 비상근무하면 안 되겠죠. 이제 3번. 정년 퇴직일 기준으로 자녀 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 사실 이런 법령은 좀 생소한 조문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비상근무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육아하는 사람은 함부로 부르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건강 안 좋은 사람, 임신부, 지극히 좀 상식적으로 접근하시면. 근데 3번에 정년이 5년 남으신 분. 조금 의아하죠? 예. 물론 이제 존중해야 되는 건 맞겠지만, 예, 열심히 하면 좋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3번이 조금 고른다면요. 근데 어려운 질문은 맞았고요. 36번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조건부 면허가 나왔습니다. 근데 조건부 면허에서 취소 정지는 좀 간단합니다. 취소 정지는 조건부 면허는요, 이렇게 음주 측정 장치를 부착하라는 게 조건부 면허고요. 그리고 요 사용 기록을 제출하라는 게 조건부 면허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여기 음주 측정 장치를 부착하라는 건데 포인트는 이거예요. 언제 면허를 취소 정지시키는가? 말 안 듣는 사람들. 근데 말 안 듣는 게요. 요 부착을 안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부착을 안 했다에 한정하지 마시고 좀 확장시켜서 첫째, 얘가 부착을 했는데 등록을 안 한 거예요. 등록을. 그러면 경찰청에서는 얘가 부착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기본적으로 부착 안 한 거랑 좀 비슷하게 평가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아예 설치를 안 했거나, 세 번째, 설치했는데 떨어진 거예요. 근데 모른 척 그냥 타고 다니거나, 이런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부착을 안 한 것과 동등하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36번에 1번,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 등을 등록 안 했다? 그러면 경찰은 모르니까 부착 안 한 거랑 동등하게 평가해야죠. 2번,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다? 설치 안 한 거고요. 4번,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해체, 조작,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이 떨어진 걸 알면서도, 그러니까 떨어진 걸 알면서 안 했다? 이런 것도 다 부착을 안 한 거죠. 근데 3번 보시면 얘가 이제 이걸 부착해놓고 운전하면서 기록을 제출해야 되는데 기록 제출하는 거, 기록. 부착은 했죠? 그러면 걔는 그냥 과태료 때려버리면 되는 겁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를 등록을 했는데, 등록을 했잖아요, 등록은. 근데 기록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면 요거는 취소 정지까지는 안 합니다. 네. 37번.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 규칙상 6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예, 정답은 2번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못 푸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어렵습니다, 이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31번, 37번 과감하게 넘기셔야 됩니다. 이런 건. 뭐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내년에 이걸 위해서 대비하는 거는요, 모든 걸 다 봐야 되기 때문에.
뭐가 틀렸냐면 이번에 답만 확인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73조 5항 및 동법 시행규칙 46조의 3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실태는 7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83조 1항 2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받아야 되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의 의무교육, 이게 일단 틀렸거든요. 그 내용에 해당한다. 그 한마디로 교통사고 실태 있죠. 실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실태 교육. 요거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권장교육입니다. 권장교육. 의무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교육이 아니라 권장교육. 못 외웁니다, 이거는. 38번 갑니다. 38번의 정답은 1번. 정보 보고서의 판단을 나타낼 때, 이거는 제가 승진을 했다고 합니다. 판예 전추 후, 뭐 하면 어렵지 않죠? 판예 전추 우, 이렇게. 그러니까 낮은 거부터 고르라고 하니까 1번이게 돼요. 1번. 그래서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9번. 정답은 2번입니다. 안보경찰. 안보경찰은 결국에는 포인트가 안보경찰은 간첩을 잡는 거죠. 그러면 사전에 예방하는 게 더 좋을까요? 사람들 다 죽고 나서 사후에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겠죠. 간첩은. 그래서 2번 안보경찰은 사후 성격이 아니라 사전 예방적 성격이 됩니다. 40번. 정답은 4번입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그래도 해결이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은 기소중지나 수사 중지된 경우로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에 대해서 3개월 이내 출국 금지를 할 수 있다. 출국 금지. 수사는 원칙적으로 1개월, 그 다음에 도주나 기소중지는 3개월, 그리고 영장 발부됐을 때는 영장 유효기간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지 영장 유효기간입니다. 영장 발부됐을 때는. 그런데 이제 여기는 지금 3개월 이렇게 해서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지금 승진 관련돼서 해설을 살펴봤는데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좀 있습니다. 그래도 역시나 그 범위를 탄탄하게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